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청약을 시작하는 제닉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일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4만원, 삼성전자, 상장일 이유는 없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인스피언, 셀비온의 청약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제닉스는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은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9일 목요일 시작하여 9월 20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의 청약을 진행하는 신영증권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KB증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9월 30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석 이후 청약이 많았는데 인스피언, 셀비온, 루미르, YJ링크, 한캠, 웨이비스, 시메스의 청약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9월 말까지 청약은 제닉스와 HEM 파마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AMHS를 전문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스토커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의 71.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커란 무엇일까요? 스토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공정에서 물품의 보관 및 반입, 반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물류 장비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스톡하면 주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스톡의 뜻에는 비축물, 저장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스토커는 비축물, 저장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스토커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제닉스의 스토커 매출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8대 공정 그리고 그 안에 수백 개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원판 형태의 웨이퍼 위에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이동을 하면서 최종 완성이 됩니다. 웨이퍼는 공정의 효율을 위해 한 장 단위로 이동하지 않고 여러 장 단위로 공정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시 먼지 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진 용기 FOUP에 담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OUP를 이동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을 OHT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FOUP는 웨이퍼가 담긴 택배, OHT는 택배를 배달하는 배송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웨이퍼들이 OHS 시스템을 따라 각 공정을 이동하게 되고 각 공정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 바로 스토커입니다. 즉 스토커는 웨이퍼들을 보관, 반입, 반출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실제로 스토커가 동작하는 영상을 살펴보면 스토커 자체는 매우 많은 선반이 있는 책장처럼 생겼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 보관함 사이에서 웨이퍼를 자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닉스의 스토커 시스템은 좀 더 큰 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닉스의 주요 매출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제닉스는 ANI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스토커를 전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경쟁사와 비교하여도 가장 많은 종류의 특수형 스토커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단기간 신규 업체가 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토커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공장 증설 시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HBM 설비 투자 확대 등 삼성전자의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와 10년, 15년의 수명이 지난 노후화 설비 교체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닉스의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지만 올해만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급등한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로 사용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평택 공장 신축에 대부분을 사용할 예정이고 연구개발과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주력인 스토커 제품의 경우 생산량이 43%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의 공모가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회사로는 로체 시스템즈, 현대무벡스, 링크 제니시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회사의 펄을 평균한 28.63이 제닉스의 공모가 산정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제닉스는 2024년 반기 당기순이익 34.5억을 2배하여 단순 연환산 당기순이익을 구하였고 앞에서 구한 적용퍼 28.63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44,411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23.44%의 할인율을 적용한 34,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AMHS를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스토커에서 발생하고 있고 스토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제닉스의 스토커 매출은 대부분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8대 공정을 비롯하여 수백 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 사이 웨이퍼들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OHT가 있습니다. OHT와 공정 사이에 잠시 대기하고 반입, 반출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스토커인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스토커는 SM 코어 등이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닉스, ANI 등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흑자 회사이지만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지 않고 최근인 올해 상반기만 이익률이 높은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사이클 및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 제닉스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34,000원을 17.65% 초과한 4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18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5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었지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부터 비교하면 제닉스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8.43%, 상단이 1.39%, 중간은 없고 하단이 0.05%, 하단 미만이 0.14%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4만원을 초과한 수혜측이 무려 68.25%나 되었습니다.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금액을 써냄에 따라 공모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낮았습니다. 건수 기준 1.56%, 수량 기준으로 1.71%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단기보다 많기는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너무 낮기에 아무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이전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이 9.61%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즈랩, 뱅크웨어 글로벌보다 조금 더 많고 이노스페이스, 시어스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수혜측을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제닉스는 경쟁률은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청약 중 비슷한 규모인 KNR 시스템, 민테크, 코칩,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비교해보면 경쟁률은 제일 높은 편이지만 의무보유하격은 제일 낮은 편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3%입니다. 제닉스의 정규직 직원 수는 175명이고 국민연금 데이터 기준 평균 연봉은 4,429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가 약 113주 453만 원 정도이기에 매우 적게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 금액으로는 66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은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익수는 절반인 82,500주입니다. 이전 신영증권으로 진행되었던 M83의 경우에도 청약자가 10만 명을 넘었기에 이번 제닉스의 청약은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주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신영증권, KB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신영증권에 9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KB증권에는 10%만 배정되었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직전 4영업일 전 오후 5시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기간 중 개설에서는 청약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4,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배정된 주식이 매우 작기에 일반 100% 등급의 경우 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00만 원입니다. KB증권의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일반 등급 풀청약을 해도 비례로는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0만 원입니다. KB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0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이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공모가 4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49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9.5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16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크지 않기에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0.38%, 일반 청약자가 12.79%, 공모기관이 36.83%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약 절반인 50.38%입니다. 금액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운 260억 원입니다. 제닉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7명의 직원과 미리 주식을 나눠주었던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3명의 개인 주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닉스는 독특하게 소액 주주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비상장 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의 우리사주조합 배정 단가는 현재 공모가 4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5천 원입니다. 그 외에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도 취득 단가가 5천 원이거나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닉스는 임직원분들에게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2027년 2월 24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제닉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PNS 미케닉스, 현대임스보다 조금 더 많고 퓨릿 이엔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될 경우 유라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43.51%,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56.49%입니다. 보통 구주 매출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제닉스의 구주 매출은 일반 주주가 아닌
제닉스 자사주입니다. 제닉스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금은 그대로 회사에 입금이 되기에 구주 매출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제닉스와 유사한 회사는 SM코어가 있습니다. SM코어는 제닉스와 동일하게 매출이 전액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M코어는 2017년 SK가 대주주가 됨에 따라 SK 계열사가 되었고 반도체, 2차전지, 일반 물류 등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밀어주고 있는 SM코어도 올해 상반기에 간신히 흑자 전환되었고 주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인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업종은 쉽지 않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현재 SM코어의 시가총액은 917억 원, 이번에 상장하는 제닉스의 시가총액은 1749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당기순이익 매출은 제닉스보다 SM코어가 훨씬 많고 SK그룹의 계열사인 역량을 감안할 때 제닉스의 시가총액은 매우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매우 큰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인 제닉스는 증설을 위한 신공장 공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평택 신공장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도 연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관계사들이 차질이 있는 상황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 청약 상장이 줄어든 와중에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는 점, 아직까지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적자가 아닌 흑자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추정 취득단가가 5,000원으로 공모가 4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점, 올해 상반기만 특히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같은 업종의 회사보다 퍼가 매우 높은 점,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인데 최근 반도체 및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인 점, 그리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해 4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제닉스는 좋은 조건의 종목이라고 할 수 없지만 9월에는 청약이 별로 없어 완전 패스하기는 아쉽습니다. 어차피 추첨인 균등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당 4만원이기에 5% 상승을 하면 청약 수수료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는 환불일이 4일이기에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경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쟁률 상황을 잘 따지셔서 546이 판주 정도만 받으시거나 대출 없이 가진 돈으로만 적당량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상장사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고평가로 판단할 수 있기에 배정받으신 분들도 상장일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는 상장일 공모가 4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6만원, 하한가 60%는 24,0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